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허리우드 갈 뻔한 게 나야. 누군가는 무대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조명 아래 설 자격을 얻습니다. 이계인, 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52년 강원도 양구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내내 그림에 몰두하며 작은 희망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가 아니라 연극부의 문을 우연히 열었던 어느 날, 이계인은 처음으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느낀 전율, 친구들과 선생님의 눈빛, 뜨거운 박수 소리, 모든 것이 한 소년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무대에서 찾고 싶다. 배우가 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MBC 탤런트 공채 시험은 무려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계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두심, 박정수 등 유명 동기생들과 함께 첫 무대에 올랐지만 그중 가장 먼저 주연을 맡은 사람은 이계인이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살인범, 범인 등 강렬한 악역을 맡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중저음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당시 그는 전형적인 미남 배우도 아니었고 세련된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같고 거칠고 가끔은 인간적인 허술함이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 그는 연이어 흥행작에 출연하며 급부상합니다. 특히 내가 버린 여자에서는 주연을 맡으며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렸습니다. 관객들은 말했습니다. 이계인이 나오는 영화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빛나는 조명 뒤엔 언제나 외로움과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이계인에게 거센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1970년대 그의 이름이 오르는 작품마다 화제가 되었고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려한 무대, 수많은 파티 초대, 꽃다발과 수백 번의 악수. 한때 가난했던 청년은 수많은 환호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계인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대를 위해 태어났. 이 자리는 영원히 내 것일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자만심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조명은 종종 예술가의 마음을 갇힌 새 장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는 점점 촬영장에 늦게 도착했고 동료의 조언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누구의 지적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출연 제안이 왔을 때도 꿈만 같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배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지만 그는 리허설에 몇 시간씩 늦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화면 속 이계인은 강렬했고 진지했으며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그는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만 필요한 걸까? 내가 무너지면 누가 곁에 남을까? 두려움이 커져갔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의 자만, 수많은 박수 소리가 그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애정을 쏟은 영화 김덕구는 흥행에 실패했고 이후로 새로운 제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화려한 주인공에서 조연마저 제안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신경을 곤두세우던 이계인.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깊은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이계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대가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계인은 어느새 자신이 인생의 손님이 된 듯 느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조용히 저물었고 그를 찾아오는 전화도 시나리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4년 가까이 백수로 지낸 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멋진 차를 타고 말끔한 옷을 입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초라해진 자신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밤, 이계인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는 수많은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을 저질렀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작가 김수현. 사랑과 야망의 조연으로 이계인은 다시 안방극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는 서민적인 아버지, 고단한 이웃의 얼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연이 아닌 조연에서 진짜 이계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일기의 노마 아빠, 다른 드라마 속 불쌍한 아버지. 그는 이제 누구보다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김치를 보내고 길에서 노마 아빠, 힘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상처가 자리했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 한 번은 배신으로, 한 번은 타인의 아이를 입양하며 홀로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쓸쓸한 시간. 더 이상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조용한 한 남자. 작은 방에 혼자 앉아 TV 속 자신의 옛 모습을 되새기며 기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이계인은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무대의 조명보다 따뜻한 사랑, 작은 희생, 그리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억의 온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계인은 사랑도 명예도 이미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한 번 잔인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2019년, 겨우 평온을 찾으려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전신마비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잠시 사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무대 위를 휘어잡던 배우. 이제는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고, 단어 하나 발음하기 위해 무수히 연습해야 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 깊은 밤, 이계인은 끝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 동료의 응원, 관객의 사랑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계인은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병은 그의 육체를 무너뜨렸지만 의지는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못 이겨내면 이젠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는 아들이 있고 나를 지켜봐주는 관객들이 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재활치료에 매달리며 하루하루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동료가 그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계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우습지 않나요? 그래도 난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가겠다.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 끈질긴 의지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이계인은 여전히 방송에 나와 진정한 사랑과 용서, 가족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무대의 스타가 아닌 아버지, 생존자, 인간 이계인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이계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남은 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그것은 영광도, 스포트라이트도 아니라 사랑,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화려함이 사라진 뒤 이계인은 작은 외곽집에서 고요함을 선택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찬사,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정원에 부는 바람, 아들의 낡은 웃음소리, 늙은 아버지의 깊은 눈빛, 그리고 석양 너머 긴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모두의 기억에 남았지만 모든 라임라이트는 결국 꺼집니다. 홀로 남은 그 시간, 누구도 모르는 상처와 기억만 곁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그를 국민 아버지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추락과 스캔들, 그리고 홀로 울던 밤들로 기억할까요? 이계인 본인도 이제 답을 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무대 불빛이 꺼진 뒤에 남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인연, 진심, 실패와 상처마저 품은 용기뿐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계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무대 뒤의 그늘에서 진짜 사람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모든 폭풍 뒤에 남는 것은 결국 평화와 서로의 따뜻한 손길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비하인드 더 라임라이트 채널에서 계속 진짜 삶의 잔향을 함께 나눠요.